그 에고인 내가 없다면 잘 산다, 못 산다, 괴롭다, 외롭다, 이렇다 저렇다에 문제 될 것이 없잖아. 왜? 문제 될 내가 없으니까. 근데 영성계에서는 보통 이제 저같이 힘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뭔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는 와중에 정체가 일어나기 쉬우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뭐 만들든지 고치든지 삶을 살아라. 그것을 좀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해법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영성계라고 했는데 영성계 그 자체가 의식의 본주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접근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의식의 범주 그 자체가, 그 영성이란 것 자체가 개별적으로 있는 영성이라고 생각하잖아. 누구 영은 어떻고 누구 영은 어떻고. 어? 그 누구 영이라고 하는 분리된 영 자체가 환영이야. 어떤 분리도 본래부터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잘 몰라. 벗어나야만 알지. 그렇겠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으로서의 마음세계, 그 마음세계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잘 때. 잘 때도 마찬가지야. 잘 때는 내가 없잖아요. 누가 자는데? 내가 자잖아. 내가 없어도 있는 내가 잠을 자지. 예? 내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누가 잠을 자는데? 내가 잠을 자잖아. 잘 때는 잔다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게 거의 진화 아닐까? 그러니까 진화가 되면 진화가 된 줄 모르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잠자는 주체가 누구야? 내가 잠을 자잖아. 벗어난 적이 없죠. 그럼 잉태된 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잉태된 나가 어디에서 잉태되었는데? 부모님의 마음세계에서 잉태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없다면 잉태된 내가 없어. 잉태된 내가 있으니까 그 잉태된 내가 태어나서 지금의 내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영성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식의 범주야. 근데 그거는 어떤 의식이나 자각할 수 있는 것 측면의 이야기지 개별적으로 있었던 거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원래 항상 하나였잖아요. 그렇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모여서 전체가 구성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개별적인 것이 모여서 그러면은 개별적이라고 할 그 어떤 것도, 전체라고 할 그 전체도, 전체라고 할 어떤 것도 사실은 공하다는 얘기야. 허공과 같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실제로 있는 개별성이든 전체성이든 실제로 있는 것은 없다.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자각만 실제한다. 실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있음 아니지. 허공과 같으니까. 제가 요새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과 제프포스터 책 읽는 거에서 둘이 서로 저는 선생님한테 배워서 왔다는 의미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하나 지적해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프포스터가 모든 게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그게 선생님 말하는 거라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해요. 아니야. 달라요? 다른 식이 아니라 그 의식의 범주야. 왜요? 그 거기서 뭐 어떻게 말하냐면 순간순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다가도 내가 이렇게 저항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나다가도 그것도 이미 받아들여져 있고 그 함정이 뭐였냐면 나는 내가 항상 허용하려고 했는데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허용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게 되게 저를 좀 느슨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거 아니에요? 자꾸 이 나가 드러나서 추사가 시작될 때 그냥 폭탄을 터뜨려버려라. 그러니까 그거랑 저는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의식의 범주에서는 같아. 지금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폭탄 터뜨려라는 것도 의식의 범주에서의 그렇지. 가르침. 그렇지. 지금 아직 세 번째 단계잖아. 그렇죠. 예. 그 의식의 범주야.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어떠한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방편으로서 그렇게 설정된 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 의식의 범주를 넘어서면, 즉 초월되면 그러한 받아들인다, 어떻다 저떻다 하는 문제가 없어. 받아들일 주체도 받아들여질 어떠한 것도 사실상 실제하지 않으니까 그 절대 자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없지. 받아들여진다 또는 못 받아들여진다, 또 개별성의 문제가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프 포스턴가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의식의 범주라고 한 거라. 또 그 초월 단계를 딱 지나가면 되게 판이 달라지나 봐요. 응? 뭔가 완전 다른 느낌인가 봐요. 초월 단계 지나가. 느낄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지.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 예? 꿈을 꾸면 꿈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개별적으로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고 나는 그 꿈속의 주인공으로서 움직이지. 네. 예? 그런데 꿈을 깨어서 그 꿈속을 보면, 생각해 보면 꿈속 전체가 한꺼번에 조망되지. 네. 예? 그와 같다라고 보면 돼. 즉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꿈이라고 한다면, 꿈 깨어서 꿈을 보면 이 꿈속의 세상을, 꿈속의 하늘도, 꿈속의 구름도, 꿈속의 어떠한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이라고 하는 이 꿈도 깨어나면, 즉 속칭 깨닫게 되면 이 현상계를 내 안에 두고 벗어나서 모양 없는 나로서 한꺼번에 자각할 수 있다고. 그때 꿈은 실체가 없듯이 나와 이 세상 전부가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음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감정에 끄달릴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적 자유. 자각이 그 자체가 본래적 자유야. 사랑이고 자비고. 저는 어제 여기 책을 읽는데 제프로스트 이 부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는 언제든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커다란 자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당신인 그 공간은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렬한 결핍의 느낌까지도 참된 당신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이 의식의 범주라는 거죠. 그럼 진화의 범주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사라질 것이 없어. 이 사람도 내가 하되 함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가 봐요. 아니 그 순수 의식에서도 그래. 순수 의식에서도. 그럼 순수 의식에서도 그걸 알아. 그런데 순수 의식 그 자체가 개체성이라고 얘기했었지. 네. 어제. 네. 예? 결국은 자기가 아는 거야. 그럼 역사적으로 선생님 같은 깨달음을 석가모니 이후로 없나? 없어. 깨달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런 말 나오면 그렇게 나오시죠. 깨달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깨달을 자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여기 마하라지라는 사람이 실제는 그대와 함께 있다. 만물 안에서 자신을 보라. 실제는 항상 그대와 함께 있다. 그대는 완전함 자체이며 이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대는 지구의 실제로서 세상과 그 창조주를 넘어서 있고 의식과 주시자를 넘어서 있으며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하라. 분리의 느낌을 버리고 만물 안에서 자신을 보라. 그러면 지복과 확신이 온다. 이 사람도 의식과 주시자를 넘어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절대야. 이게 지나요? 의식과 주시자를 넘어 있는 것이 자각인 절대야. 그 마하라지가 좀 비슷한가 보다. 그러네. 의식의 범주에서는 절대를 몰라. 그냥 생각으로 헤아릴 뿐이지. 그렇지만은 절대 자체는 그 어느 누가 있어서 생각으로 헤아려질 수 없어. 그 자체일 수만 있을 뿐이지. 이 말 좀 질문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나가 사라지면 개인적인 고통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연민의 큰 슬픔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자아의 부재는 냉담한 초연함과 세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관심과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때 당신이 왜 어떤 사람에게 매달려야 하거나 매달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차단해야 하거나 차단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나가 사라지면 개인적인 고통은 사라지는데 남아있는 것은 연민의 큰 슬픔이래. 그게, 사람들, 그게 이제, 예, 이 사실은 개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예, 의식도, 하나의 의식밖에 없어. 예, 순수한 의식.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개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것으로 분리되어 드러난 그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순수한 의식 하나밖에 없어. 예, 지금 그 얘기는 개별적인 것이 사라지면 개별적인 고통이 없잖아. 예, 응?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순수한 의식 자체가 사랑과 자비야. 사랑과 자비의 자체야. 예, 그래서 연민이 있는 거야. 그 자체가 또 나잖아. 개체성이니까 너무나 커다란 개체성이야. 예. 그 자체가 사랑과 자비 자체야. 그래서 그렇게 연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다른 나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렇지. 공감이 가세요? 응? 이 말에 공감이 가세요? 그렇지. 그럼 이것도 의식의 범주예요? 그렇지. 나 역시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의식의 범주고 여기서 이제 지나러 가면 이것도 없다? 응. 연민마저도 넘어서는 거야. 개인적인 고통만 사라지는 건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그것도 없어.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나쁜 것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 습관적으로 이게 고통이 항상 원래 있고 또 그걸 내가 대부분은 알아차렸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와중에도 이런 글귀들을 읽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느낌이 아니야. 생겼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 왜냐하면 이것도 이미 받아들여져 있어 하는 이걸 제가 이미 받아들여져 있다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은 순수한 의식이고. 그러니까 이미 받아들여져 있어 하면서 뭔가 안도감이 들면서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또 이런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이것도 이미 받아들여져 있어 하고서 제가 뭔가 이렇게 그냥 그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나의 진짜 근본의 두려움은 이 우주나 신? 그런 거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거였구나. 분리된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지. 근데 요 개인 에고가 자꾸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게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네. 분리된 나는 본래 없기 때문이야. 그러죠. 환상 가지고 환상을 자꾸 실험을 그렇지. 하니까. 근데 그거를 그 마음의 짐이 확 주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환상 속에서 그 큰 환상 속에서 분리된 작은 환상 중에 하나를 나로 잡고 있잖아. 예. 그지? 예. 예. 그러면은 작은 환상이나 큰 환상이나 실제 하지 않음으로써는 같이. 그렇죠. 제 근본 사람들하고의 관계, 세상에서의 분리, 그 분리의 근본 항상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받아들여져 있어를. 받아들여지는 거는 누가 받아들여지는데? 에? 누가 받아들이는데? 누가 저죠. 그 말에 모순성이 있는 줄은 알지? 그렇죠.
그 맹점 같은 부분이었죠. 내가 계속하면서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쪽에 빛이 들어가서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나라고 고정되어 있다고 불변에 게 있다고 믿는 게 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상이야, 그게. 그게 그게, 나는 모든 물결인데 그게 의식의 범주겠죠. 나는 모든 물결? 나는 물결이 아니야. 바다지. 그러니까 그 얘기죠. 바다니까 나는 모든 물결이 나인데 하나의 고정된 것만 나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걸 환상이라고 한다고. 바다도 환상이야. 바다는 그건 진화이 아니에요? 순수한 의식에 비유하고, 네. 그 파도는, 개별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네. 진화는 바다든 파도든 다 넘어서 있지. 즉, 허공이든 허공에 나타난 것이 다 넘어서 있지.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새 누가 무슨 쓱딱 쓴 글을 읽으면 선생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의식의 범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렇군. 또, 지금 이제 질문 없네요.